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밥 한 그릇을 다 먹고 나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눈꺼풀은 스르르 감기면서 눕고만 싶어지는 경험 말입니다. 식사 때마다 밥 양을 줄여봐도 배는 여전히 더부룩하고 허리에는 군살이 붙으며 피로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적게 먹을수록 오히려 몸은 더 불편하고 항상 나른하기만 합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저는 4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수만 명의 환자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대부분이 중장년층과 노년층 환자분들이셨죠. 그분들 중 상당수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밥 피하기였습니다. 밥 때문에 혈당이 오르고 뱃살이 찌고 몸이 더 피곤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밥을 끊고 굶고 점차 밥을 멀리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밥은 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밥을 짓는 방법에 있습니다. 매일 손은 익숙한 주방에서 아주 사소한 변화 몇 가지만으로도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없이 몸을 더 가볍게 만들고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 없습니다. 올바른 방법만 안다면 얼마든지 밥을 맛있고 건강하게 계속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간단한 비결을 실제 인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선자 78세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혈당이 오를까 두려워 수년간 밥을 끊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밥 짓는 방법의 아주 작은 변화 덕분에 매일 다시 밥을 드시면서도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고 가뿐한 몸과 활기찬 마음을 되찾으셨습니다. 올해 78세이신 박선자 여사님은 전라도에 사시는 분입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신 후로 스스로 식단에서 흰쌀밥을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아침에는 방울토마토 몇 알과 삶은 계란 하나만 드셨습니다. 밥도 그 어떤 탄수화물도 없었죠. 하지만 몸은 기대와 달리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로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허리를 굽힐 때마다 한숨을 내쉬었고 손녀가 산책 가자고 조를 때마다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대화하던 중 여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밥을 안 먹는데도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금방 배가 고프고 하루 종일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혈당이 다시 치솟을까봐 밥을 다시 드시길 두려워하고 계셨죠. 하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번에 밥을 지으실 때 밥솥에 사과식초 딱 한 스푼만 넣어서 해보세요. 그게 다입니다. 여사님은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사과식초요? 밥에다 그걸 넣는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식초 한 스푼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한 달 후 여사님은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얼굴은 몰라보게 환해지셨고 웃음도 훨씬 밝아지셨습니다. 그러고는 공원에서 손녀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혈당이 아주 안정적이에요. 밥 먹고 나서 피로한 증상도 싹 사라졌고요. 이제 매일 저녁 손녀 손잡고 산책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과 식초가 혈당에 좋은 이유는 바로 아세트산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흰쌀밥을 먹으면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처럼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습니다. 하지만 사과 식초를 넣은 밥을 먹으면 당 흡수 속도가 느려져 몸이 혈당 쇼크를 겪지 않고 췌장 역시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과도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정적인 혈당 유지, 식후 피로감 및 졸음 해소, 복부지방 축적 감소, 불필요한 군것질 생각 감소. 실제로 2018년 미국 당뇨병 협회 어메리칸 다이비티스 어소시에이션은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사과 식초를 곁들인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20% 감소했고 허리둘레는 평균 3cm 줄었습니다. 단 한 스푼. 정말 간단한 변화이지만 건강에 수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혹시 지금 밥 먹기가 두려운 분이 있다면 너무 서둘러 포기하지 마세요. 어쩌면
올바른 사과 식초 한 스푼을 더하는 것만으로도 걱정 없이 매일 밥을 먹는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올해 69세 이미자 여사님은 12년 넘게 당뇨병을 앓아오셨습니다. 약도 제 시간에 챙겨 드시고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시며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사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식후에 찾아오는 지독한 나른함이었습니다. 매번 식사를 마치고 나면 온몸이 축 처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쭉 빠져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셨죠. 심지어 손녀가 같이 맛있는 떡을 만들자고 주방으로 이끌 때도 오래 서 있을 기력조차 없으셨습니다. 어느 날 여사님께서 속마음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약을 꼬박꼬박 먹는데도 몸이 가벼워지질 않아요. 꼭 제 노력을 몸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들은 저는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번에 밥을 지으실 때 오트밀 한두 스푼만 넣어서 해보세요. 딱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석 달 후 여사님은 환한 미소와 함께 진료실로 돌아오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몸이 정말 훨씬 좋아졌어요. 식후 혈당이 거의 30%나 떨어졌고 이제 졸리지도 않아요. 얼마 전엔 손녀랑 떡을 만들었는데도 하나도 안 피곤했다니까요. 그날 여사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사진 속에는 따뜻한 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분이 뒷마당에 서서 작은 떡을 손에 들고 저녁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트밀이 이처럼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베타글루칸이라는 핵심 성분, 수용성 식이섬유 덕분입니다. 오트밀을 밥과 함께 지으면 이 성분이 전분 주위에 젤과 같은 얇은 막을 형성해 소화 속도를 늦춰줍니다. 덕분에 당분이 혈액으로 갑작스럽게 흡수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흡수되어 혈당을 더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유지해줍니다. 만약 일반 흰쌀밥이 혈당을 KTX처럼 급격히 올린다면 오트밀을 섞은 밥은 마치 언덕을 천천히 오르는 버스와 같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급하지 않지만 꾸준하고 안전하게 말이죠. 2020년 옥스퍼드 대학교는 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트밀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포만감을 30% 더 오래 느꼈고 몇 달 만에 평균 3kg을 감량했습니다. 이미자 여사님의 경우 단 2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줄었습니다. 아침에 배가 정말 가벼워요. 집안일 할 때도 숨이 차지 않고요. 어제는 손주랑 곰도 찼다니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쌀을 씻어 밥솥에 넣은 뒤 오트밀 1에서 2스푼을 넣고 가볍게 섞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2인분 기준 2스푼이면 충분하며 물 양은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은 밥은 적당히 부드럽고 은은한 구수한 맛이 나서 먹기에도 좋습니다. 처음 드셔본 많은 분들이 먹기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밥보다 더 맛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향료가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오트밀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마트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하기도 편리합니다. 1kg 한 봉이면 한 달 이상 먹을 수 있어 매우 경제적입니다.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 한 번에 작은 한 스푼으로 시작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몸의 반응을 보며 점차 양을 늘려가면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이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트밀은 혈당 안정 외에도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군것질 욕구를 줄여주므로 체중 관리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트밀 밥을 드시기 시작한 많은 분들이 점심 식사 후 졸리지 않고 저녁에도 배고픔을 덜 느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매일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올해 82세이신 최현숙 여사님은 당뇨병 관리뿐만 아니라 10년 넘게 무릎 관절 통증과 싸워오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온몸이 찌뿌둥하고 첫 발을 떼기조차 힘겨웠습니다. 여사님을 가장 슬프게 했던 것은 예전처럼 친구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서 여사님에게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밥 해먹는 것도 귀찮고 혈당은 신경 쓰이는데 무릎은 아프고 예전엔 친구들이랑 산책도 자주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포기했어요. 저는 여사님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제안했습니다. 다음번에 밥을 지으실 때 강황 가루를 조금만 넣어서 해보세요. 많이도 말고 작은 찻숟가락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사님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강황 가루요? 그 노란색 카레에 넣는 거 말씀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실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넉 달 후 여사님께서 다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으셨습니다. 목소리에도 훨씬 활기가 넘쳤습니다. 요즘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운 느낌이 없고요. 다시 산책도 시작했고 친구랑 장 보러도 다녀왔답니다. 여사님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랜 친구분과 공원에서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활짝 핀 미소를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바로 다시 찾은 삶의 미소였습니다. 강황 가루가 당뇨 환자에게 좋은 이유는 컥주민 커큐민이라는 성분 덕분입니다. 컥주민은 강력한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통증이 있는 관절 부위를 진정시키고 붓기를 줄여주며 동시에 우리 몸이 인슐린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돕습니다. 만약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당을 받아들이는 열쇠라면 커큐민은 그 열쇠가 더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돕는 융활유와 같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안정되고 몸은 필요 이상으로 인슐린을 분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019년 도쿄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병 전 단계에서 실제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35%까지 감소했습니다. 사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쌀을 씻어 밥솥에 넣은 뒤 강황 가루를 2분의 1에서 1찻숟가락 정도 넣고 잘 섞어 평소처럼 취사하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밥이 다 된 후에 흑후추를 살짝 뿌려도 좋습니다. 흑후추에 든 피페린, 파이퍼린 성분은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을 2배로 높여줍니다. 다만 밥맛을 해치지 않도록 아주 소량만 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제 환자분들의 95% 이상이 강황가루를 넣으니 밥에서 이상한 맛이 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은은하고 고운 노란빛이 돌아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한 숟가락, 아주 작은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 덕분에 많은 분들이 관절 통증을 줄이고 잠도 더 편안하게 자고 약을 늘리지 않고도 안정적인 혈당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예상 밖의 효과를 가져오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밥을 식혀서 먹는 것입니다. 어쩌면 상식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누가 식은 밥을 좋아할까요? 하지만 수많은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식힌 밥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복부 지방을 줄이며 식후 피로감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원에 사시는 올해 77세 유병호 어르신은 식단 관리가 매우 철저한 분이셨습니다.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직접 요리하며 탄수화물을 최대한 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몸은 무겁고 기분은 우울했으며 집 밖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진료 중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먹는 걸 다 조절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기력할까요? 의사 선생님, 저는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밥을 지어서 꼭 식혀서 드셔보세요. 미리 지어두셨다면 작은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몇 시간 후에 드시는 겁니다. 석 달 후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정말 가벼워요. 예전처럼 누가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느낌도 없어졌고요. 다시 손주 손잡고 산책도 시작했습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뜨거운 밥이 식는 과정에서 전분의 일부가 저항성 전분으로 변합니다. 저항성 전분이란
소장에서 바로 흡수되지 않는 전분을 말합니다. 덕분에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췌장이 과로하지 않게 되며 몸이 혈당 쇼크로 인한 피로감을 겪지 않게 됩니다. 2021년 폴란드 의과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식힌 밥을 먹은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25% 더 안정적이었고 저녁 시간에 군것질 욕구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방법 역시 간단합니다. 평소처럼 밥을 지은 뒤 뚜껑을 열어 약 1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식힙니다. 그 후 한 끼 분량으로 나눠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합니다. 드실 때는 전자레인지에 살짝만 데우면 됩니다. 너무 뜨겁게 데울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아래 4가지 방법을 모두 병행하면 그 효과는 훨씬 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밥을 지을 때 사과 식초 추가하기, 오트밀 추가하기, 강황가루 추가하기, 팝을 식혀서 먹기. 너무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골라 매일 작은 한 스푼으로 시작해보세요. 사과 식초 1스푼, 오트밀 1스푼, 혹은 강황가루 1스푼으로요. 몸이 익숙해지면 차근차근 다른 단계를 추가하면 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면 아주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의 작은 변화 하나, 바로 매일 마주하는 밥솥 안에서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우리 몸은 조금씩 부드럽고 꾸준하게 회복하기에 충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특히 당뇨병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께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